그래서 내년 전망은 저는 이제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저 혼자 그 강물의 한가운데 조그만 돌처럼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네.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 즉 올해 12월 정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KB 쪽의 조사에도 보면 이제 매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부분들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뭐 55 정도까지 내려간 굉장히 것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네네. 또 그런 가운데 또 언론 쪽에서도 지금 중개업소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겨울이다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급매물로 나오는 것들 중에는 그 호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급락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억 단위던데요. 그냥. 예 그렇죠 수억 단위입니다. 네, 이거 억 단. 그냥 억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주택을 매각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나중에 사실은 하락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팔고 싶은 분들도 하락 장세에서는 팔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상승 장세에서 사기가 힘든 것보다 네네. 하락 장세에서 팔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향후의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좀 해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정부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투기 수요 억제에만 몰두하다가 늦게서야 이제 좀 늦게 철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들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만 공급이 부족하구나. 네. 남들은 한 1, 2년만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걸 4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차수에 와가지고 5년 차에 와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건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중에 이러한 신규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우리가 거래 절벽 이런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수요 심리가 이제 얼어붙고 네. 공급하는 쪽 매각을 하려고 하는 쪽도 이게 위축되다 보니까 현재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의 하락 부분의 호가 부분들이나 또는 일부 중개업소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단순히 평가하는 건 되게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년 전망과 이어져 본다면 네. 이런 심리가 결국은 계속 이어진다면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리겠지만 네. 저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도 네. 있고 또 금리도 그동안에 우리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었는데 네. 이제 금리 상승으로 지금 바뀐 그런 측면들도 있고 네. 향후에 내년에도 또 금리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그리고 서민들의 주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대출 부분을 다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용 대출까지 이제 굉장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DSR 그렇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체를 갖다가 강력하게 이제 적용한다면은 그야말로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어떤 그 두려움은 굉장히 배가 될 수 있고 또 사고 싶어도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에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내년에 아마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본래 뭐 부모 찬스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공급은 지금 내년에도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하시는 도심 공급도 네.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 부분은 사실은 큰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리 부분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택 가격은 더 상승했던 예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네네. 또 우리가 19년도에도 사실은 그런 유사한 모양새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금리 부분이 이제 대출 수요들과 이제 연결되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이 주는 압박감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공급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뒤에 앞으로 질문을 또 하시겠지만 네네.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표로 그래프로도 나와 있듯이 네. 거래량 추이가 12월로 갈수록 쭉쭉쭉쭉 떨어지고 네.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래 절벽이죠. 예, 네.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거래 침체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 9.13 대책 후폭풍, 대출 규제 후폭풍보다 지금 더 심합니다. 네. 거래량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 규제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거래의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1000건 이상인데 12월에 100건이 안 됩니다. 지금 91건밖에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91건도 박사님이 지적하시는 거래 아마 그 거래 중에 답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91건 한 거래 뭐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 거래 당사자들이 네.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면 진짜 있는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못 살 수 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말씀하신 맞는 것 것처럼 같습니다. DSLR 내년부터 약간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막차 탄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차 타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부는 지금 주택 가격이 뭐 작년에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서 뭐 본래의 우리가 출범할 때 가격으로 되돌리겠다. 네.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 높은 가격에도 계속 상승했던 가격에도 네. 사실 집을 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샀던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그냥 폭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의 변동은 제일 좋은 그런 그 방향은 뭐냐면은 안정되는 부분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폭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폭이 크지 않고 네네. 계속해서 일정한 정도의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 변동폭 이내에서 움직여 준다면은 네네. 서민들이든 아니면은 뭐 부자들 간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도 갖지 않을 거고 네. 생활 속에서 충분히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확보할 수가 있는데 예측도 가능하고 예.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 폭 자체가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도 2017년도에 뭐 샀던 사람은 지금 거의 더블 이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한마디는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실제 본인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주택에 직접 사고 팔고 부분들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이론가 아니냐. 예, 이렇게 네. 표현하는 네. 거 아닌데 네. 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그 네. 방송에서 하는 말에 대한 책임과 그걸 실증시키기 위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으로 네네. 저는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으로 네. 충분히 네. 주택에 투자를 해봤고요. 네. 그 부분으로 해서 제 기대만큼의 시장 상황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대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출을 하지 않고 가능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충분히 사실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을 받는 어떤 그 루트를 가게 되면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 대출로 버티게 되고 저금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는 그것을 갖다가 잔금 대출은 사실은 전세를 놓으면서 그 자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강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거의 맨손으로 시작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루트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길들이 즉 서민들을 위한 이 정부가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대안들의 루트들은 다 막힌 상태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1월부터 11월 네. 그 상승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 안에 주택을 사신 분하고 못 사신 분들의 차이가 그렇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면 2019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이제 두 개 합친 거만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오르고 있는데 아까 네. 물가 상승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 분들이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 네. 공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됐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수치가 뭐 떨어졌다라고 만약에 내년에 상승률이 덜해졌다라고 해도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약간의 기저 효과가 일정하게 그쵸. 깔려 있으니까. 저기서 하나 더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저기 보면 밑에 이제 전세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전세 쪽도 지금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은 매매 가격의 상승률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저희 얘기는 뭐냐면 주택을 샀든 네. 사지 않았든 모두 다 서민들은 그 선택 부분에서 샀던 분들은 그렇게 지금 되네요. 많은 행복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시장 자체가 정부의 말을 믿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걸고 전세 상태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분들은 네. 전세 가격의 이제 상승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집 산 사람 못 산 사람의 상승률 무주택자를 보셨는데 저는 그것까지 카메라가 가려져서 못 봤는데 네. 전세값도 이렇게 올랐다면은 임대 그쵸.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저가 주택, 서민 주택이라고 불리는 빌라도 이게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빌라로 본다면 그렇죠. 네. 빌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에 비해서 열등제죠. 그렇죠. 아파트를 네. 우리가 우등제라고 하고 열등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의 관심 자체는 결국은 아파트에 관심이 다 모아지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연립주택이나 네, 혹은 네, 뭐 네, 네. 그런 쪽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 가다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돌아보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아파트보다 아파트나 많네요. 예, 그렇죠. 거래량이. 그쪽보다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저렇게 지금 빌라 쪽에 왜냐하면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나 가격대가 올라버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나 이런 어떤 정부나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막힌 상태에서 네. 그나마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전세 가격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태까지 못 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뭐 아파트는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넘사벽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네. 빌라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관심을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네.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우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올해 뭐 썩빌 열풍 뭐 하면서 썩은 빌라? 썩은 빌라 1억 미만의 이제 빌라들 매입하는 네. 이런 열풍도 있고 해서 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네. 거는 진짜 아파트 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사벽 음. 요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요번에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정책적인 것 때문에 빌라도 그렇죠, 그렇죠. 아까 썩빌도 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런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는 상품들이 생겼던 것 같기는 한데요.